27살 여성입니다. 지금껏 살면서 난 열심히 노력했어, 최선을 다했어 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그냥 남들 하는 만큼 나에게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에서 적당하게 사는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뭘 해도 미적지근한 제 삶의 온도, 어떻게 하면 완전 연소까지 높일 수 있을까요?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런 기분을 느껴보고 싶네요. 어떻게 하면 제 자신이 나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열심히 했던 기억이 한 번도 없다 보니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취업 준비도 많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좀 냉정한 얘기지만 모든 노력이 값지다는 말에 절대 동의하지 않고요. 노력은 값진 노력도 있지만 헛된 노력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텐데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뭔가 하면 된다 혹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철학자의 말을 빌면 자기 개발의 시대가 아니라 자기 착취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런 표현을 좀 어떤 철학자가 좀 쓰셨던데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걸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우리 둘째한테 정말 기특했던 게 둘째가 지금 유치원 다녀요. 7살인데 바다반인데 둘째가 그 유치원에서 이렇게 놀이를 했대요. 근데 그 바다반 10몇 명 중에서 2명, 제일 못하는 사람 2명이 이제 중에 하나가 이제 제 아이가 된 거죠, 둘째가. 한 명은 또 여자아이였대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막 울었대요. 너무 속상해서. 그랬더니 저희 둘째 아이가 걔한테 가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제가 왜 오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어. 몇 살이요? 몇 살? 7살. 7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그걸 그 유치원 선생님이 그 알림장에다 써서 주셨어요. 너무 놀랬다고. 제가 보고 그걸 너무 놀랐어요. 이놈이 반정신과 의사구나. 조기 교육의 효과네요, 정말. 그래서 이놈은 정신과 의사를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게 세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는 주눅들지 않았다는 말이 저는 참 기뻤어요. 근데 여러분도 좀 그렇게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주제가 있는데 열등감이 이제 앞에 있는데, 여기 계신 분도 굉장히 열등감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열등감을 이 보편적인 열등감이 있고 병적인 열등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병적인 열등감과 보편적인 열등감을 구분하는 게 필요한데, 열등감을 안 느끼라는 것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우리가 비교를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비교를 하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대나 사회를 살고 있죠. 근데 열등감을 느끼는 건 좋고요. 열등감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열등감 때문에 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열등감은 내가 그런 부분들을 열등하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억지로 잘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걸 통해서 열등감을 보완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게 말 그대로 보편적인 열등감이죠. 뭐 키가 작다라고 한다면 뭐 키를 어떻게 지금 키우겠습니까?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이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운동을 열심히 해,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좀 생각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들을 높여나갈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보편적인 열등감이고요. 병적인 열등감은 내가 그 열등감 때문에 나라는 존재 자체가 쓸모없고 무능하고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거, 내 존재 전체를 내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이제 병적인 열등감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거나 뭐 배척할 것이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병적인 열등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에너지는 자기 자신의 강점들을 찾아서 개발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자기 열등감을 어떤 식으로 감추거나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쪽에 계속 이제 매달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답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말 내가 어떤 그런 약점인 부분들은 한 중간 정도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죠. 음치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가수가 되겠습니까? 그쵸? 가수가 안 되죠. 근데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다는 걸 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모든 부분에서 게으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 게으른 부분들은 좀 더 내 스스로 인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보다도 중요한 건 큰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거, 강점들을 찾아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시 말해서 내 에너지를 흘러갈 수 있는 곳에 어떤 최소 저항이 흐르는 곳을 찾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쉽지 않죠. 쉽지 않는데, 자기 강점을 잘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이제 외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잘하는 걸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강점을 못 찾고요. 내부 비교에서 찾으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몇 개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3,000개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는 약점 자원이 있고 강점 자원이 있겠죠. 그럼 좀 더 내가 노래는 잘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그림은 못 그릴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가를 좀 더 고민을 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삶은 혹은 뇌는 계속 물으면 답을 준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고 계속 묻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계속 물으면 삶은 답을 줘요. 그리고 묻는다라고만 해서 답을 주는 건 아니고 계속 물을 때 내가 어떤 시도를 할 수가 있죠. 그게 해서 설사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하나의 경험인 거죠. 아, 내가 이건 사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혹은 뭐 내 노력이 부족했구나. 이런 어떤 정확한 평가들을 거치고 내가 똑같은 어떤 분야에서 또 노력을 할 수도 있지만, 아, 이건 좀 나한테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런 대안들을 찾아 나가고, 아, 이건 나한테 맞지 않다면 좀 더 나한테 무엇이 좋은지를 좀 더 찾아본다면 분명히 그 답은 찾아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보다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나 자원 중에서 좀 더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래서 20대 분들이 많을 텐데 20대에 얻어야 될 20대에 꼭 해야 될 뭐 그런 책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삶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더 이상 보조석이나 어떤 그런 뒷좌석에 앉지 말고요. 운전석 핸들을 잡으라는 거. 삶의 주도성을 훈련하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것인지를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떤 20대 후반에는 어느 정도 그러한 부분들이 좀 정리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쉽게 얻을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고민과 탐색과 그런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얻어나가는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